스탠바이. 세상의 이슈, 당신의 이슈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곧 뉴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바이미의 최영지입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7일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난 고 장자. 성적대 대상으로 보이는 유력 인사들 이름이 적힌 리스트도 함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소속사 대표와 전직 매니저뿐이었습니다. 9년 만인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 사건의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스탠바이미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오고 있는 윤지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발걸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지난 10년간 굉장히 피해자로서 살아왔고 검은색 옷만 입고 살아왔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오늘 굉장히 밝은 의상 입고 나오셨어요. 사회적인 인식이나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굳이 그래야 여태껏 그래 왔는데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은 버젓이 잘 살고 계시고 저나 언니나 잘못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냥 30대 여성이어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고 싶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진실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 장자연 씨의 죽음 이후에 삶이 정말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꼭 나의 잘못 같았다. 이렇게 책에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했는데 아시다시피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또 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꽃보다 남자 촬영장 때 촬영 끝나고 그때 또 이동을 해야 돼서 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는지 또 곁에서 제가 힘이 좀 더 돼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죄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언니를 생각하면 네, 많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용기 있는 증언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전에 경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부당하게 느꼈다라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초반부에는 굉장히 좀 무례하다, 불쾌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가 뭐 어투라든지 말투라든지 대하는 행동도 너무 그랬었고 그러니까 성상납을 너도 했는데 너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은니카리어 드냐 뭐 아는 걸 다 말해봐라 이런 식의 요지의 질문들이라든지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 씨의 유서가 공개된 다음 날 경찰은 장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때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단 57분, 통상 몇 시간씩 소요되는 다른 사건과 달리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가 피해자 선상에서만 이뤄졌고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어요. 네. 또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토대로 이뤄지지만 사실상 언니가 전화기가 제가 아는 게 한 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3G인데 한번 내용이 삭제되면 복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치 통화 기록이 고의적으로 삭제가 되었고 사실 또 부검 자체가 없다라고 경찰이 브리핑을 하거든요. 부검 자체를 안 한다고 공표를 하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도 들었고 조심스럽지만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조차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타살의 가능성의 여부도 당연히 두고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당연히 바뀌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자연스럽게 재수사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과거의 검찰 수사와 또 이제 지금 현재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제 조사 네. 의지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달라졌죠. 달라졌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많은 정황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명확히 이뤄진다면 버릇이라는 게 사람이 많이 안 바뀌기 때문에 네. 뭐 몇 년 전에 그분들의 정황만 포착을 해도 사실 비슷한 행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누군가를 계속 만났고 공공연하게 뭐 그들만의 어떤 장소에서 모인다든지 그런 수사만 이뤄져도 많은 부분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목격한 뭐 아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딱 1명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너무 암담하다 생각하고 예. 그야말로 10년 동안 이렇게 증언자로 살아온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었고 또 그 밖에 그 감내해야 되는 시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은 집, 학교, 일터밖에 없는데 그 세 곳 모두를 계시니까 저로서는 그냥 일상생활 자체 지장이 너무 컸고 핸드폰 자체 전원을 키면 그때 당시에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전원 꺼놨을 때 이제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심지어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어떻게 하면 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 내지는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셨던 분들 같아요. 네. 이제 공개적으로 좀 추궁당하듯이 그때 당시가 떠오를 만큼 좀 잔인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취조하던 듯한 형태의 인터뷰가 사실상은 저로서는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해야 될 일이고 좀 과하게 이런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속상해하시고 미안해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정말 솔직히 처벌이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노출될수록 그분들이 좀 더 움츠러들고 사람이라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네, 저라는 윤지호라는 사람 자체가 어쩌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하고 있어요. 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자,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호가 아닌 배우 윤지호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고 장자연 사건이 있기 전에 윤지호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그냥 여느 여자 아이들이랑 비슷했죠. 뭐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예쁜 옷 입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굉장히 네.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도 밝아요 사실. 네.
그때 뭐 물론 마냥 밝을 수만은 없었고 저도 아팠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집 밖에 뭐 몇 달 동안 안 나간 적도 있거든요. 네. 그냥 저는 할도리 하면서 떳떳하게 지냈으면 되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어서 숨다시피 지내다 해외까지 가게 됐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숨다시피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뭐 배우라고 많이들 말씀해주는데 저는 저 스스로 배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필이 없죠. 배우로서 살고자 했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걸 체감하기까지가 좀 오랜 시간 걸렸어요. 네. 할 수 있는 거는 뭐 리포터라든지 음악을 뭐 플룻이나 대금을 연주해서 공연을 다닌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필모그래피보다는 그 바깥의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저는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네. 그러다 이제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상납이라는 제안을 듣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제안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해프게 보여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나? 네.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굉장히 큰 회사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고 장자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네. 그런 어떤 노골적인 제안을 네. 받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던 네. 낮 시간대였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와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 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못 알아들었었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이 집을 강남에 얻어줄 테니 나를 거기서 보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때는 아 이런 분이셨구나 아,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가려고 하냐. 네. 빨간불인데도 가도 뭐 불법 유턴해도 전혀 상관없다. 빨리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나왔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연예계 생활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들었어요. 몇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가고 집 밖을 나가도 차 안에서 있으면은 숨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뭐 담요 같은 거 덮고 창문 자체 바깥을 못 봤었거든요. 그냥 빛 자체를 좀 싫어했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다 좀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근데 엄마가 빨리 발견해 주셔서 이제 응급 이송되고 그러니까 목숨 자체가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입원 치료를 2달 넘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치유가 이뤄졌고 저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사실상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때 받은 위로가 굉장히 컸고 제가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보다 더 힘든 목격자나 증언자,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제 선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사방팔방 알아보고 있어요. 최근 고 장자연의 동료였던 윤지호가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이미숙 송선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숙 선배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 저희는 후배의 입장이었고 저보다 많은 정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선배님께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정황을 아시고 계시니 또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선배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던지 그게 진실이던 거짓이던 추후에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4-5분 더 계세요. 지금도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좀 돌직구 아닌 돌직구를 예. 던지면 항상 답은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분들도 좀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야 하나. 네. 하지만 또 그분들의 삶도 있는데 또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이제 장자연 문건 속에 어떤 그 자필로 쓴 두 줄이 굉장히 네. 핵심적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같다. 네, 너무 미진해요. 두 줄에 모든 게 압축이 돼 있어요. 언니가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라든지 음. 상황이라든지. 근데 어떻게 그 두 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심지어 마지막이나 그 마지막 부에 가면 여쭤봐요. 왜 여기에 대해 질문을 안 하냐니까. 할 질문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필로 쓴 건 성상납 강요를 받았습니다지 성상납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예. 리스트로 적혀진 목록처럼 있죠. 근데 앞뒤 정황이 언니가 뭐 밥을 먹은 사람인지 아니면 성추행이 있었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 리스트가 아닌 다른 페이지 두 줄을 보면 아 이런 인물을 언니가 직접 썼다면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을 거론을 했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우선 그럼 자살이라고 공소시효를 확정 지으셨다면 왜 자살인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죠. 예. 그런 증거가 없다라면 타살의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고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25년 또 더 예. 늘어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가해자들이 네. 하는 게 또 바람이시군요. 근데 바람이지만 사실 제가 하고 계속 해왔던 증언에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희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이게 뭐 수능 문제 풀듯이 뭐 답안지 뭐 제출해야 되고 뭐 못 풀었어도 뭐 공소시효 끝 뭐 시험지 답안지 이제 다 회수하겠습니다라고 회수해 가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예. 언니 이름을 그냥 방패 삼아서 휘두르다고밖에 안 보여지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니의 이름으로조차 알려진 게 참 안타까워요. 왜 예. 피해자의 이름을 지금은 이제 예. 가해자 이름으로 가고 예. 있잖아요. 보도가 되고 예.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9년이고 언제까지 2009년에 머물러 계실 건지. 고 장자연 씨를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꽃으로 비유를 하자면 좀 순백의 색깔에 가까운. 그리고 언니 기일에 탄생한 꽃이 있어요. 황새냉이꽃이라고 사무치는 그리움인데 그리울 수밖에 없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건 언니의 고인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고 고인이 그만큼 훌륭하고 멋지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동료였자 언니였기 때문이고 네 그냥 너무 순수하고 맑아서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언니가 겪었던 수모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언니보다 언니의 나이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은 언니의 역할을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네. 그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정말 그 용기를 내준 윤지호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이번 고 장자연 사건의 진실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탠바이미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차마 전하지 못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바이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